아, 요새 건망증이 너무 심해졌어. 총명탕 이런 거 있네. 요거 뭐 인터넷에서 시켜 먹으면 되나? 잠깐! 한의사의 처방 없는 무분별한 한약재 섭취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적인 중요성이 아니라 이 재미로만 짠 거니까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25위 약재는 바로 황금입니다. 이 25위 황금은 이름처럼 정말 쓰임새가 귀중한 그런 약재인데 허준 점수랑 또 이제 인스타 점수에서 좀 고전을 면치 못했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황금이라는 이 약재는 굉장히 생소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근데 인스타에 황금이라고 나와 있으면 꼭 약재 아니더라도 다른 황금도 없었어? 다른 황금밖에 없어. 다른 황금밖에 약재 없어? 황금은 없고. 아 그렇구나. 황금은 사실 청열약으로 구분이 되잖아. 우리 앞에 나왔던 것처럼 열을 끄는 약인데 그 청열약 중에서도 청열조습약이라 그래서 습기를 말려주는 역할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청열약이라고 하면 보통 항염증 작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황금 같은 경우도 염증과 관련된 질환, 기관지의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장이나 위장 이런 쪽의 염증성 질환들을 폭넓게 치료할 수 있는 약재지. 그래서 요즘은 황금의 항암 효과에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 임상 2상 시험까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지. 뭐 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화학요법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예를 들면 호흡이 좀 답답하다든지 아니면은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관된 부분을 황금이 잘 케어해준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발표가 되고 있지. 그렇지. 그런데 이게 조심을 해야 되는 약재인 게 이렇게 좋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무분별하게 그냥 복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독성이 비교적 강한 약재이기 때문에 확실히 한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한의원에서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은 약재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약재는 두 가지입니다. 공동 23위를 차지한 약재는 바로 육개 그리고 도인입니다. 자, 이 육개라는 약재는 사실 지금 촬영하시는 분들도 보면 아실 것 같은데 그치. 한번 와가지고 이거 좀 뭔지 한번 보세요. 맞추실 수 있어요? 그죠. 냄새를 보면 확실히 시나몬. 그죠. 그치, 이거 바로 알 수 있지. 계피, 시나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새 칵테일 같은 거 고급 칵테일 보면 요런 거 이렇게 길쭉하게 해가지고 꽂아놓는 칵테일 되게 있잖아. 커피 마실 때도 계피 향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갈아서도 쓰기도 하니까 그렇게도 하시고 뭐 요새 맥주에도 쓰고. 그치, 뱅쇼도 많이 드시고 해서 잘 아실 뱅쇼. 텐데. 맞아. 그럼 과연 이렇게 친숙한 계피가 한약재로서는 어떤 효과가 있지? 이게 온리약이라고 해가지고 온은 따뜻하게 데피다, 리는 속, 그래서 속을 따뜻하게 만드는 약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면 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몸이 차가우면서 오는 여러 가지 질환들 있잖아. 근골격계가 차갑고 굳어지는 증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가 차가운 생리통 증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가끔씩 어르신들 분들 중에서 뭐 뼈마디가 시리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 비가 올 때 뭐 이럴 때 이런 증상에 맞춰서 도움이 되는 한약재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계피 이렇게 껍질을 쓰면 이거는 육계라고 해서 몸을 데펴주는, 덮게 해주는 약재로 쓰이고, 또 가지는 계지라고 해서 우리 감기약으로 많이 쓰이는 약재로도 유명하잖아. 그래서 계피에서는 그렇게 여러 종류의 약재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공동 23위 두 번째 약재는 바로 도인. 자, 이거 생긴 거 보시면은 약간 아몬드 같기도 하고. 그치, 완전히 아몬드 같지. 그러니까 아몬드도 씨앗이잖아. 마찬가지로 이거는 도인이라는 약재인데 복숭아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 도인은 베스트 약재 31 중에서도 활혈거어약인데 이 활혈거어라는 게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어혈을 치료한다는 뜻이잖아. 근데 이 어혈이 한의학에서는 뭐 비정상적인 혈액 덩어리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그 어혈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여성분들의 월경 관련 질환들,
그렇지. 이런 질환에 이제 쓰일 수가 있는 약재지. 그렇지. 그래서 보통 이제 자궁 근종이라든지 근종 같은 경우 아니면은 뭐 내막증 여러 가지 자궁 관련해 가지고 어혈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증상들 이런 거에 많이 쓰이는 한약재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뭐 월경이 잘 안 나오거나 그렇지. 아니면 월경 곤란증. 그렇지. 뭐 생리 통증도 그렇지, 사실 그렇지. 뭐 그런 어혈로 인해서 발생하는 생리 통증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약재지. 그리고 이게 이제 어혈이 단순히 월경 질환뿐만이 아니라 하복부에 또 어혈이 많이 차면 생길 수 있는 게 복통이나 아니면 변비 요런 거에도 이제 도인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그렇지. 그래서 보통 이제 도인 하면은 한의사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처방 중에서 도인 승기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물론 이제 꼭 도인뿐만이 아니라 승기탕의 약재들의 효과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변비라든지 아니면 동시에 어혈을 같이 치는 질환이기 때문에 여성의 자궁 질환에도 같이 사용될 수 있는 약재라고 볼 수 있지. 22위 한약재는 바로 메가입니다. 야, 근데 이거는 메가는 이렇게 보면은 모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닌가? 또 이렇게 보면 은근히 좀 어렵나? 씨앗이라는 거는 아실 것 같은데 공류 이거 근데 이름을 한자로 이야기해도 요새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메가. 아, 메가. 그렇지. 그러니까 메가의 이 맥자가 우리 많이 아는 맥주에서 쓰듯이 보리 맥주잖아. 그치. 근데 요새 또 뭐 여러 광고에서도 청정 메가 많이 쓰더라고. 그치. 청정 메가. 그 잘생긴 분이 광고하는. 그래서 이제 이 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보리차를 끓여서 먹는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 그치, 집에서. 그런 보리차를 드셔도 뭐 한약만큼은 아니어도 소화 기능에 도움이 많이 됐을 거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약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 특히 또 이 메가 같은 경우는 뭐 쌀이나 아니면 밀가루, 과일 이런 것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될 때 더 효과가 좋은 소식약, 소화제라고 알려져 있지. 그래서 사실 이제 소화 안 되는 뭐 여러 가지 소화 기능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많이 사용되는 한약재지. 그렇지. 21위 약재는 원지입니다. 원지는 강민구 점수랑 허준 점수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한약재네. 그 중에서도 강민구 점수가 확실히 더 높다고 할 수 있어.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디에 쓰이는 약재인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너가 점수를 너무 조금 줬어. 사실 원지는 좀 더 줘야지. 나는 원지 진짜 별로 사용 안 해. 이 원지가 이제 소송약이 안신약이잖아. 그럼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신, 그러니까 정신을 안정시켜준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뭐 불안장애나 아니면 불면증 이런 질환에 쓰다 보니까 그런 질환의 환자분들을 많이 보는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주 처방할 수밖에 없는 약재지. 그렇지. 보통 건망증에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맞아. 그래서 원지랑 이제 묶여있는 항상 같이 등장하는 약재가 석창포라는 약재가 있잖아. 그래서 원지랑 석창포 하면 한의사들은 대부분 다 총명탕을 떠올릴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의 기억력 증진이라든지 학습 효과 증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약재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 연구들을 보면 뭐 원지 추출물이나 아니면 총명탕이나 이런 이제 원지가 들어가 있는 한약 성분들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이런 환자분들의 뭐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고 또 삶의 질도 관리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께도 추천할 수 있는 약재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확실히 이거 역시도 이제 정신과적으로 효과가 강한 약재이기 때문에 한의사들의 정확한 처방을 통해서 처방받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어. 그렇지. 무분별한 섭취는 또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위험할 수 있지. 자, 드디어 10위대로 진입을 했네. 근데 10위대는 바로 공동 19위야. 그 공동 19위 약재는 다음 회차에 공개됩니다.